제가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녹화만을 완전 기다렸는데 제가 여름에 이렇게 바빠요. 여름에 우리 아이들 방학도 있고 제가 또 아동 청소년극 뮤지컬 이런 데서 참여해서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해서 이렇게 여름에 꼭 일이 몰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너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잔뜩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저는 현장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내일 모레가 첫 공인 공연이 있어서 열심히 테크 리허설을 돌리는 중이에요. 아동 청소년 극인데, 아동 청소년 극에서 아주 저명하신 남인우 연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디세우스 길을 찾는 자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오디세이 이야기예요. 저희 연출님께서 고전 작품을 레퍼토리로 쭉쭉쭉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극단 북새통이라는 곳과 함께 작년부터 이어서 쭉쭉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. 청소년 극이라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되게 사유를 많이 하게 하고 삶과 선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고 또 음악이 멋있어요. 제가 있기 때문에. 네, 음악이 멋있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보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.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, 그리고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, 이렇게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아쉽지만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지 못하겠지만, 현장에서 또 좋은 작품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멤버 여러분들 궁금하면 꼭 와주시고요. 소개해 주시는 공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름인데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시원한 극장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이렇게 조이님 바쁘신데 또, 원래 오늘 참여가 좀 어려우신 상태였는데, 이렇게 또 녹음까지 해주셔가지고, 인사를 해주셔가지고, 너무 감사해요, 조이님. 아니에요. 저도 너무너무 이 녹음이 제가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, 이 대화 시간이 저한테 또 얼마나 즐겁고, 스트레스 음, 해소가 되는 시간인데, 또 업이 있는지라, 저는 또 제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건강 네.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세요. 네, 네, 오늘 재밌는 얘기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네, 고생하세요. 저희가 진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, 뭐 이런 일도 있죠. 하다 보면. 제가 사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그 연극이에요. 벚꽃동산, 벚꽃동산 다 보셨죠? 네. 저희 멤버들은. 이게 공연이 이미 끝났어요. 끝나서 6월 4일부터 7월 7일에 했네요. 네, 이 사이에 공연을 해서 다 마쳤고,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유명한 배우분들과 또 연출자분이 나오시고, 새로 생긴 LG아트센터에서 여기서는 좀 멀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좀 힘들다고는 하셨는데, 그 LG 시그니처홀에서 공연을 해서 다 좀 신선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너무 이 공연 안 보면 안 된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뒷부분에 매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표 구하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? 힘들었어요. 저도 다행히 구하긴 했는데 정말 자리가 별로 없어갖고 캔슬레이션 된 표들 이렇게 찾다가 좀 뒤늦게 예매를 했거든요. 그렇게 예매가 다 될 줄 몰랐는데 뒷부분에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대박이 났다.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연이 너무 잘 됐습니다. 거기 좌석이 한 1,300석 정도 될 거예요. 그런데 한 30회 정도 공연을 했으니까 관객이 뭐 총 동원된 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입소문을 타면서 뭐 발코니석, 시제석 뭐 이런 거 모두 다 표를 못 구해서 그리고 이제 더 그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분들도 유명하시지만 박찬욱 감독님하고 그 주변에 아시는 여러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. 이영애 배우님, 황정민 배우님 뭐 이런 분들이 스스로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공연장을 찾아서 이걸 다 보셨다고 해요. 이게 과연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?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. 그래서 출연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
전도연 배우님하고 박혜수 배우님이 아마 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는 제일 유명한 배우님이 아닐까 싶어요. 그 이 두 배우가 이렇게 크게 홍보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이제 공연장을 원래 이제 차 타고도 갔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요즘엔 거기 갈 때 지하철 타거든요. 근데 지하철 타고 쫙 가는데 지하철 밑에 광고가 엄청나게 큰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. 물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연극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결국엔 연극도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 이게 잘 되는 건가? 이런 아주 묘한 느낌을 받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공연장을 향했습니다.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잘 되는 공연도 있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전국에 있는 많은 연극들 생각도 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잠깐 또 하고 싶었습니다. 벚꽃동산을 사이먼 스톤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출자 분께서 이 작품을 연출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책자도 보고 관련 보도자료도 보고 하니까 한 3, 4년 전부터 이 사이먼 스톤 연출자를 이제 LG 아트 센터 기획하시는 분께서 미팅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무슨 작품 할까? 이런 걸 좀 상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벚꽃동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. 벚꽃동산은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 러시아의 희곡인데 이게 이제 비극과 희극을 넘나드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허무하고 약간 비극의 이야기임이 분명한데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웃음이 터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오묘한 작품을 사이먼 스톤이 선택을 할 때 한국의 배우들이 유난히 비극과 희극을 넘나들 수 있는 배우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너무 잘 소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진짜 사이먼 스톤이 천재인 것 같아요. 제가 공연장에 간 날 그 로비에서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음료수를 사가지고 한 잔 마시고 들어가야겠다. 그리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사이먼이 걸어오는 거예요. 딱 봤는데 알겠는 거죠. 사이먼인 줄.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분이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너무 많이 매체나 이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한 거예요.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분이 너무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순간 인사를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죠. 아니, 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지금 인사를 했을까? 그런 적 있잖아요. 왜 많이 아는데 저만 아는 그런 상황들. 네, 그래서 혼자 해프닝을 겪고 조금 더 얘기를 좀 궁금한 걸 물어볼 걸 그랬나? 뭐 이런 아쉬움을 안고 극장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봤습니다. 사이먼 스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이먼 스톤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드릴게요. 사실은 이 작품은 사이먼 스톤의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분의 어떤 색깔이나 그분이 정말 그 연출하셨던 그 디렉션의 그 색감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. 스위스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이제 독일어하고 영어를 배우셨대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200편이 넘게 보셨대요. 저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근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의 감독들, 배우들을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.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여기 지금 전도연, 박혜수 배우님도 계시지만 그 이외에 이제 연극에서 많이 활동하셨던 손상규 배우님, 최희서 배우님, 남윤호 배우님 이런 분들 계신데 일일이 다 캐스팅을 직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연출이 배우를 캐스팅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외국 배우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배우를 갖다 꼽아놓은 거죠. 그게 무대 위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작품이 이게 틈이 없더라고요. 뭐 외국 연출이 하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좀 빈 구석이 있고 그런데 이 작품은 정말 모르고 보면 한국 연출이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 번역과 배우들의 어떤 물론 이제 번역하신 분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이 사이먼 스톤이 고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그 능력에 정말
찬사를 보내고 싶고요. 여기 이번에 이제 드라마터그하고 번역 작가로 참여하신 이단비 선생님이 계신데, 이 교수님께서 예전에 엘자트 센터에서 남성 배우들이 출연하는 백조의 호수 때 처음에 이제 무대 통역해 주시는 일을 하시다가,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출 통역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번역도 하시고,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번역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뭐 사이먼 스톤 연출도 훌륭하셨지만 그 한국 쪽에서 참여하신 이 스태프들과 또 해외에서 오신 스태프들 분들이 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. 합이 정말 좋았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자본을 많이 들여도 약간 빗나갈 수도 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굉장히 인력 구성을 굉장히 잘하셨고 거기서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벚꽃동산 하면은 또 이제 이 무대가 굉장히 이번에 유명했죠. 사울킴이라고 인스타에 이분이 스케치한 뭐 도면이나 그다음에 작업하신 사진 뭐 이런 건축물들을 다 올려놓으셨대요.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사이먼 스톤하고 그다음에 이제 멜 페이지라고 협력 무대 디자이너이면서 의상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이 멜 페이지와 사이먼 스톤이 십수년간 일을 하셨던 그 호흡을 맞췄던 분인데 멜 페이지가 사울킴을 추천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셨대요. 근데 멜 페이지랑 그 사이먼 스톤이 얼마나 호흡이 잘 맞아졌던지 그냥 대신 연출의 얘기를 막 해줘도 사울킴이 그냥 그걸로도 나중에 사이먼 스톤을 만나면서 전혀 이게 갭이 없이 너무 일하기가 편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사울킴은 이번에 이제 공연이 처음이시래요. 건축만 하셨던 분이시라서 이 공연을 보러 가면 무대 위에 정말 커다란 하얀 집이 하나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집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 집에 굉장히 이번에는 좀 집착을 하고 부각을 시켰던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히려 벚꽃동산은 배우들이 객석을 바라보면서 저 벚꽃동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?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인 공간으로서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로망? 이런 걸로 그냥 남겨두고 그 상상에 맡기면서 굉장히 열어두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원작에서는 벚꽃 동산을 사실 처분하는 거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집이 중심이 되는 걸로 나오는 그런 형태고